생각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사저라고 자택이죠.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이 된 건가요? 본격적인 수사가. 역시 대한민국 검찰답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답다. 네네. 예, 네. 이미 이제 그 파면된 지 상당히 오래된 상황인데 이제야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장면. 네, 그 뭐 최종적인 결론은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지만은 누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어떤 분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검찰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법을 어겼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저는 뭐 검찰이 정말 제대로 뭐 다음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좀 당부드리는 게 당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검찰답게 이제는 권력의 추가 확실히 움직였다라는 게 이제야 직감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건진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목걸이에 이어서 명품 가방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관봉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간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야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빨리 저는 정말 그 특검이 지금 네. 민주당에서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민주당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온다고 하면 뭐 통과되는 건 확실한 거고 네. 뭐 발효되는 것도 공표되는 것도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기 전에 그냥 검찰 스스로 네. 정말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아왔습니까? 네. 정말 뭐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고 권력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든 난도질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검찰이 네. 차기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예.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전 검찰력을 동원해갖고 의혹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난도질을 하는 검찰이 이제 시작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끝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심의 중인데 총리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예결위에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대통령이다, 총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네네. 급기야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사무실에 입주를 했고 이곳은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캠프가 쓰던 사무실을 받아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 선수복 입고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이미 뭐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처음에 총리 권한 대행은 저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저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임명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마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와서는 나는 그냥 저 대통령과 권한이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직생활 수십 년 동안 뭐 정말 혜택 받아본 분 아니겠어요? 예. 뭐 양지만 걸어오고. 예. 근데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뭐 견물생심이라고 예. 일단 복구되니까 뭐 가고 싶다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본인이 수십 년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매우 불행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이게 예. 저는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예.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사필 규정입니다. 네. 그분의 행태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의 1인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2인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행정부의 2인자가 대통령이 그야말로 나라를 갖다가 극대 혼란으로 빠뜨리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몰랐다고 하면 그 대통령과 관계가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알고서 저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뭐 내란 방조범으로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고려된 상태가 오니까 그 권한대행에서 나도 해봐도 되겠지? 또 국민의힘이 정말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자기 스스로는 후보 하나 만들지 못할 네. 그런 세력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사실 또 내란의 사실상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본인도 사실은 공범 아니면 무능정자였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또 후보가 돼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국민의 심판, 그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죠. 저는 그런 선택은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 끝내 불행한 길로 마무리하게 될 거다. 네. 검찰 수사도 받겠죠. 아니 뭐 본인은 네. 뭐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또 면책될 수 있다. 왜냐 나 정치 탄압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이건 다 합니다. 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정말 마지막 총리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국난 극복에 더 힘쓰고 공정한 선거 관리자로서의 네. 중립적인 공정한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편하게 은퇴할 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심판이었다가 선수를 뛰겠다가 나서고 있고 그것도 내란 공범당과 단일화해서 나가겠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네. 역시 그 대통령의 그 총리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